옛날 한 옛날에 세상 그 무엇보다 물을 사랑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집 근처 강가로 뛰어가 놀곤 했습니다.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고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된 듯 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아이는 물가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강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마법 같은 곳이었죠. 조심해야 한다, 우리 아가야.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무서운 거란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렴. 하지만 물의 세계에 푹 빠진 아이는 좀처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비로운 깊이와 반짝이는 햇살이 비치는 강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좀처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신나게 놀던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얕은 물가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맑고 깨끗하던 강물은 어둡고 깊어졌습니다. 잔잔하던 물살은 아이의 다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놀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 주변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나 물거품이 있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가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물속에서 정신없이 구르고 굴렀고 위쪽의 햇빛은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대로 익사하고 마는가 싶었던 순간 아이는 부드러운 해초밭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궁궐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궁궐은 온통 산호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져 있었고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기이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고 그 비늘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중앙에는 왕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이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렴 아가야. 요정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방울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이 강이 물의 요정이란다. 나의 궁궐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단다. 갑작스러운 여정에 아직 숨이 가빴던 아이는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물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물의 요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 말렴 아가야. 너는 나의 손님이란다. 물의 요정은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신기한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윤이 나는 전복 껍데기에 담긴 여태껏 본 적 없는 진귀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은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그 목소리는 마치 작은 풍경 소리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법 같았던 아이는 두려움을 잊을 뻔했습니다. 빛나는 해파리가 궁궐을 밝히는 동안 낮과 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왕자님처럼 대접받는 아이는 광활한 산호 정원을 탐험하고 장난기 많은 돌고래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낙원에서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의 웃음소리도 산호의 눈부신 아름다움도 아이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그리움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싼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발 아래 부드러운 풀의 감촉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스한 포옹이 그리웠습니다. 아이는 집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심지어 엄마의 꾸짖는 소리조차도 조용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물속 세계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던 궁궐은 이제 아름다운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 화려함은 아이가 갈망하는 사랑과 온기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의 슬픔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느냐, 아가야? 물의 요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도록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이는 집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는 한 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와 집 그리고 해와 바람이 그리워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물의 요정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표정은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눈물에 감동한 물의 요정은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물의 요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랑의 온기 없이 물의 궁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눈물과 그리움은 그녀의 마음을 전에 없이 따뜻하게 했습니다. 알겠어, 아가야. 물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주마. 하지만 그 전에 선물을 하나 주겠다. 새롭게 발견한 이해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물의 요정은 아이를 비밀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진주, 루비, 에메랄드로 가득 찬 상자들로 가득했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상자 하나를 열고 아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며 여기서 보낸 시간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아이는 물의 요정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물의 요정은 손목을 가볍게 휘둘러 소용돌이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부드럽게 위쪽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였습니다. 보석을 움켜쥔 아이는 수면을 향해 떠올랐습니다. 궁궐, 물고기, 물의 요정,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마법에 대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강물 표면 위로 올라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이는 강둑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흠뻑 젖었지만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는 물의 요정의 선물인 반짝이는 보석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보석 하나하나에는 아이의 물속 모험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보석에는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다른 세상이 멋져 보여도 가족의 사랑과 따스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슴 벅찬 채 보석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는 흥분과 안도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 엄마는 아이를 꼭 껴안고 절대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아이는 다시는 강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삶의 진정한 보물은 가족의 사랑과 온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물의 요정의 마법과 변치 않는 가족의 힘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